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냐? 이창용 하는 총재죠. 왜? 경제 얘기하려고? 기사 볼까요? 여당 추경 왜 말하나? 정치할 건가? 이창용 정치 관심 없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은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창용 총재를 만나러 찾아갔어요. 왜 만나고 싶어 했느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최근에 총장님께서 정부와 또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이 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저렇게 방문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그 속사정이 뭔지 물어보려고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속사정이 뭐냐라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 사실 요즘에 추경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추경 말고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올까요? 지금 최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할 때에는 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게 언제 얘기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당의 강한 비판과 반발이 있을 때 이창용 총재가 한 얘기인 거죠. 사실상 최상목 대행의 편을 좀 들어줬었던 건데 정치권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속마음이 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이 관련해서 송원석 의원이 자꾸 추경해야 한다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정치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해서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경제적 발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선 이창용 총재가 정치를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걱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정치를 실제로 뭐 대선에 나가느냐 정치를 하느냐 그걸 떠나서 네. 본인의 선의와 상관없이 이 국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어떤 추경에 좀을 힘을 실어주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식으로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이렇게 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야가 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상의 어떤 하나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추경에 관련돼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대답을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앞서 그 녹취를 보면 본인이 어떤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소위 말해서 흔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네. 뭔가 대안을 내놓고 비판해야 되는가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추경의 입장 또한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정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창용 총재가 뭐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이라는 사안에 좀 국한해서 좀 보는 이 자칫 이 하는 총재가 너무 이 야당에 좀 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이 우려돼서 중립을 좀 지켜달라라는 취지로 방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정치권에서 한창 나왔었던 얘기가 다음 총리는 이창용 총재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쭉 좀 돌긴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총리가 이창용 총재라는 얘기가 돈다는 얘기는 여권에서 이 총재를 그만큼 좀 호의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그때는 좀 다른 겁니까? 그때는 이제 총리로서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다음 총리가 누굴 것인가 봤을 네. 때 국제적인 안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수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이창용 어떻게 보면 그 한은은행 총재 보면 기존의 어떤 그런 이력에 봤을 때 네.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뭐냐면 그 교육에 대한 문제도 봤을 때 네. 강남에 있는 서울대에 있을 때 서울대에 어떤 학생들을 했을 때 뭐 지역에 대한 그다음에 네. 강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두는 어떤 발상의 전환 네.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문제를 푸는 방식보다는 좀 더 새로운 제안을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보수의 가치가 있을 때 보수의 가치에서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를 또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능력이 있다고 본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창용 총재에 대한 판단이 지금 쭉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죠. 다만 어떤 쪽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창용 총재의 어떤 이 정치적 발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여권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